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잡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예준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5일이나 되는 기나긴 연휴였지만 우리 또 취준생 여러분들은 하반기 공채를 준비하느라 마음껏 쉬지도 못했을 텐데요. 네. 이렇게 좀 지친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금요 스페셜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오늘 잡소리꾼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추석 그 뒷북 특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껏 즐기지 못한 연휴의 끝을 아쉬워하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아쉬움 오늘 잡소리꾼으로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라고요. 네. 또 이어서 2부에서는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까지 함께 하시죠. 네. 연휴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아쉬움에다가 또 하반기 공채 필요함까지 말끔히 걷어갈 잡소리꾼. 오늘 또 송하쌤과 주원쌤의 남은 잡소리. 지금 바로 만나보러 가보시죠. 지난 이야기 주원쌤과 송하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가 뭔데? 너는 얼마나 살아. 따지나? 자기 특집이에요. 네네네. 죄송해요. 그분들 그냥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요. 9월이잖아, 시즌이잖아. 공부하자. 그죠? 지금 되게 싫어하는 표정이거든요. 싫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대학교 3학년 때 미안하다 공감이 안 될 것 같은데 3학년 때 취업을 먼저 했었고요. 공감이 안 되네. 계속해서 우리 잡소리꾼 함께 해달라규. 이게 맞나요 지금? 제가 우리 취준생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재미없게 말씀하신다. 너무 어렵게 말씀하신다. too heavy하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아까 그 The Big Banana 바나나 색이다. 딱 바나나 색이다. 이거를 드릴 거고요. 네네네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이 빨간 카드 해서 저는 이제 집에 가는 걸로. 피바람이 부는구나. 네, 두 분이서 이제 하시면 되고 피디님 여기 앉아서 하시면 되고. 네. 그러니까 좀 재밌고 좀 소프트하고 그런 방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자,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우리 주제가 뺨! 이거 너무 옛날식인가? 우리 주제가 이렇게 막 떠있어요. 이거 너무 엑스맨 때 건가? 우리 땐 이런 거 막 했는데. 주제 뭘 할까요?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짜잔. 이 주제군요. 뭐냐면요. 네네. 저도 보여요. 네, 1개월 한 달 뒤에 네네네. 이제 지금 자소서를 내고 나면은 네네. 면접을 보잖아요. 그쵸. 근데 추석 때는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이것만은 좀 피해라 싶은 음식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주제. 추석 때 칼로리가 높은 음식 피하라는 게 아니라 추석 때는 다 칼로리가 높지 않아요? 그냥 상에 올라온 거는? 사실? 뭐 좋아해요? 추석 음식 뭐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어떤 거요? 먹는 먹는 걸 거 진짜 정말 좋아하세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술 버릇이 있는데 네. 제 주변 사람 다 아는데 술이 취하면은 치킨을 시킵니다. 스위치? 술이 취하면 네 술이 취하면 치킨을 시키고 피자를 먹고 가장 많이 먹었을 때 혼자 피자 2판까지 술 취해서요? 네. 원래 술이 취하면 막 들어가. 네, 엄청 먹습니다. 네. 엄청 먹고 한 번은 제 필름이 끊겼는데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친구가 왔다 간 줄 알았어요. 라지 사이즈로? 피자랑 치킨, 그 피자 나라 치킨 있잖아요. 그걸 시킨 거예요, 제가. 네, 그래가지고 그 과자랑.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다 먹고 간 거야. 내 몸이 아닌 거야. 몸은 항상 제 몸이 아니에요. 근데 일어나 봤는데 그게 막 난장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한테 근데 우리 집 왔다 갔냐 그랬더니 안 왔대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혼자. 그럴 때 그렇게 먹으면은 뭐 몸무게가 막 2-3kg씩 늘어나요. 그럼요. 그 장난 아니죠. 네, 장난 아니죠. 그럼 거의 먹방 BJ. 그 정도 수준이죠. 먹습니다. 네, 그 그쵸? 정도 먹습니다. 그게 진짜. 원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어요, 지금. 갑자기 원래 추석 음식인데 여러분 술 지금. 아니, 추석 때는 뭐 술 안 먹나요? 그쵸. 그럼 네. 추석 때는 담금주를 먹어야 돼요. 아니, 담금주 안 드시는 것처럼 그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니 그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죠? 당근주. 이게 아니야.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에요. 당근주 그 다음에 할 거고요. 원래 술을 먹잖아요. 그러면 신경이 마비가 돼요. 그래서 먹어도 배부름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원래 술 먹을 때는 술이 어느 정도 취하면 술도 막 들어가고 안주도 막 들어가거든요. 장난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이네요. 사실 뭐를 먹어도 술하고 같이 술을 끼얹으면 그쵸. 칼로리가 더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우리 취준생분들이 물에 더 휘발유 끼얹는 격이죠. 그쵸. 술을 마시면 안 될 것 같죠? 추석 때. 면접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즌으로 봤을 때는 네네. 9월 말이잖아요. 9월 말 같은 경우 면접 시즌이 거의 아니라고 대기업 공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선고 마비 계절이 언제죠? 9월이죠. 그렇죠. 네. 제가 태어난 9월 달. 음. 살을 찌는 달. 그래서 항상 네네. 살이 쪄 있는. 네. 9월 달은 이제 자소서를 쓰는 시즌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10월 달 같은 경우에 인적성을 보는 거고, 네. 10월 말부터 이제 면접이라고 보면 되는데, 한 달간의 살 뺄 타이밍이 있네요. 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게 관성이 되게 좀 적용이 많이 돼서 한번 먹기 시작하면은 맞아.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추석 때 한번 먹으면은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포기를 하고 계속 먹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 정도 쪄봤자 뭐 큰 문제가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 네. 먹게 되는 거라서 조금 그래도 나는 취준생이니까 좀 우리 텐션을 조금 이렇게 놓지 말자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취업에 있어서 면접에서 외모를 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본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안 봐요. 그러니까 저도 취업됐고 제 주변에 학생들 보면은 박살나도 붙더라고요. 박살나도 붙어. 괜찮아 진짜. 아스팔트 갈아도 예, 갈아도 붙어요. 진짜 여러분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쉐입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뚱뚱하다 마르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건강한 느낌이 드는 거 되게 중요한 그러면 것 같아요. 뚱뚱하다 마르다랑 쉐입이랑 뭐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풍기는 거죠. 느낌일까요, 그쵸. 혹시? 그러니까 얘가 정말 운동 안 하고 관리 없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그러면 같아요. 관리 안 한 거 같은 거랑 뚱뚱한 거랑 뭐 아, 차이? 궁금증 덩어리야. 아니 진짜가 겐톡해요, 겐톡. 겐톡해. 방송에서 내가 좀 조심스러운데 그러니까 건대가 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아. 건대. 건대가 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진짜로 완전 풀어졌구나 라는 맞아, 느낌은 맞아. 그런 큰 느낌이 문제가 있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취업이랑 연애랑 되게 비슷한데 제가 비호감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 여러분 되게 방송에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관리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탈을 빼라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선발을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추석 때도 그래도 신경을 쓰는 게 그래도 전문가가 그럼 전 몇 아니니까. 개? 그냥 먹어 운동해 그리고 운동 안 할 거다 전 몇 개? 먹지 마 그러면. 무서워. 그러면은 추석 때 맘 놓고 그냥 먹어도 된다는 입장이신 거고 운동해라. 예, 먹으면서 입장, 조금 이신 그러니까 거고. 먹더라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네. 조금 관리를 하면서 생각하면서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근데 네. 또 이러면 또 이상한 사람들 같은 많이 먹어요. 그냥 많이 먹고 운동하고. 뭐야 맞다. 체력을 비축해야죠. 많이 먹고. 네, 많이 먹고 운동하면 되는 그래야죠. 것 같아요. 도토리, 다람쥐, 햄스터가 이렇게 해바라기씨 이렇게 하듯이 네. 9월 달에 열심히 먹어서 이제 10월 달에 면접 네. 준비도 하고 NCS도 뭐 해야 되니까 여러분 알고 먹읍시다. 네. 근데 알고 그냥- 먹는 건 중요한 네, 거예요. 알고 먹읍시다. 그냥 칼로리가 높다는 높다. 거를 인지하되 네네네. 마음껏 드세요. 네네. 네. 그냥 자기 양심껏 맞아 그냥 양심껏 드시면. 네. 알고 드십시다. 그리고 네, 말 잘 알고 먹는 먹는 사람이 또 보기도 좋아. 긴 연휴 맞이 취업 성형, 취업 시술에 대해서 연관돼서 한번 해볼게요. 전문가 지금 저희 모셨죠? 네. 네. 특별 직업이 출연. 몇 개야 도대체?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네. 일단 쉐입이 중요하다고는 말씀을 하셨고요. 많이 아프네요, 여러분.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일단 면접은 결국 사람 대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인상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자, 추석 맞이 성형 시술 OX 들어주세요. 오. 옵니다. 두 분 다 오예요. 네. 알 것 같아요. 왠지. 잘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네. 네네네. 그럼 누구 먼저 말씀을 해볼까요? 전문가부터. 아유. 아니, 저는 근데 이게 O도 되고 X도 되는데 시술은 찬성. 근데 수술은 조금 이거는 케바케로 찬성이라 요건 수술은 좀 X. 어떤 차이죠? 회복 기간의 그러니까 차이? 그렇죠. 회복 기간의 차이인데 요즘 같은 경우에 시술은 하루면은 바로 이제
벌떡 일어나서 활동이 가능하다. 보톡스, 필러. 아, 그렇죠. 이런 네. 것들 주사류들 이런 것들은 하루 만에 활동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 1, 2주 정도 걸린다. 여기 밑에 이거 달아줘. 어디 의사 이렇게 어디 전문가. 병원 뭐 협찬. 시술은 하루 그러니까 만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저는 예쁠수록 붙어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문제야. 내가 이거 해서 더 내가 자신감 생길 것 같아. 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나는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이거 해서 나 더 예뻐졌어. 이렇게. 나 이거 코 해서 조금 더 예뻐졌지? 막 자랑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서. 그래서 시술은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술은 사실 해도 그렇게 티도 안 나고 그리고 이게 크게 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해도 한 티도 별로 안 나고. 근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티가 많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예쁘게 티가 나면 모르겠는데 안 예쁘게 티가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 그러잖아요. 저처럼 많이 드셔본 분들은 여기도 조금 먹어볼까? 오늘은 뭐 투뿔 등심에서 먹어봤는데 뭐 박대감내에서도 먹어볼까? 뭐 이런 거라면 가능하신데 막 되게 고민해서 한번 먹었는데 맛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는 그래서 위험 부담을 가지고 막 지금 나 9월 하반기 시작했는데 이제 뭐 10월 면접을 대비해서 이거는 정말 비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수술은 조금 위험 부담이 있어서 X고. X. 그런 의미에서 그거 좀 X. 요 정도 하겠습니다. 뭐 시술 같은 경우는 필러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마, 뭐. 근데 그게 저도 좀 추천하는 편인 게 자신감이 드셔보신 좀 고기? 남다르잖아요. 드셔보신 고기? 안 드셔보신 고기예요, 드셔보신 고기. 채식주의자예요, 육식주의자예요? 전 채식이에요. 아, 채식주의자시구나. 주변에 네네. 아니 저희는 이제 방송을 하니까 아, 방송- 주변에 어. 육식주의자들이 좀 있구나. 아니 사실 저희는 물어보질 않아서 잘 아, 모르겠어요. 네네네네. 근데 방송을 하면 네. 일단 저희 같은 직종은 진짜 자신감이 진짜 그렇죠, 확 그렇죠. 들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워주니까. 네, 네, 네. 근데 면접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 명 앞에서 내가 자신감이 없던 부분을 채워준다면 네. 그게 뭐 예뻐준다는 거 이상으로 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맞아요, 거죠. 태가. 맞아요, 그거는 좀 추천해줄만 하지만 맞아. 그냥 단지 예뻐지고 기간 생겼다, 예뻐져야지 약간 이런 느낌은 좀 그건 정말 아닌 비추. 것 같죠. 네. 저는 그 학생들한테 면접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거울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나. Look at the mirror. 네, Look at 그러니까 the mirror. 거울을 보라는 말은 불이 나. Man 이 in the 생각은 mirror. 어때? 이렇게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봐 이거 씨, 박살 났는데 그거 되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울을 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아, 네 자신을 들여다봐라. 네, 너를 마음의 좀 알았으면 거울. 좋겠다.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내가 과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뽑고 싶은 사람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되게 많이 네, 하는데 네, 네. 가장 큰 부분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평소 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 면접에서 긍정적인 척 하려고 하고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척하다 보니까 면접관하고 싸움인 거죠. 아, 이 친구가 진짜 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척하는 건가는 면접관은 그 전문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들킨단 말이에요. 그쵸, 면접관이 더 한숨이잖아요. 한숨이죠. 알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그 친구의 여러 가지 행태적인 태도나. 부분들을 계속 체크하는데.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가 과연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라고 하는데 그 부분과의 연장선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시술을 받고 수술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아, 이 정도 외모라면 괜찮아 느낌이 든다면은 저는 그거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맞아요. 스스로의 당당함이 발생한다. 예, 그래서 저는 수술하는 거, 시술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해봤, 딱 보면 아시겠지만 안 해봤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는 모르겠어. 그리고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아파요. 여러분, 저는 수술이라고 하는 건 그거밖에 안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지만 내 스스로가 이걸 하고 만족을 한다면은 한 번쯤은 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울을 정말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맞아, 괜찮은 맞아.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긍정적인 척, 남들과 소통이 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긍정적이고 소통이 되는 사람인가. 거울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표정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표정이 괜찮은 사람의 표정을 가지고 있는 건가. 네, 그게 쉐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많이 보시면서 명절 때 체크하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에 첨언 하나. 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별로더라도 내가 나 안 예뻐하면 맞아요. 누가 다 예뻐해. 그냥 오늘은 그냥 이 정도였더라도 그래 잘했다 이 정도는 네. 예쁘다 꼭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 진짜. 거울 보고 나서. 네. 그 광고 있잖아요. 둘지나 이러면서 하는 그 폼 클렌징, 폼 클렌저 약간 이런 광고 보면은 항상 노렸다. 어. 한 번 더 해줘 한 번 더. 한 번 더 항상,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거울 보면서 둘지나 폼 클렌저 약간 이렇게 하면서 거울 되게 웃어요. 괜찮다. 맞아요. 거울 보면서 맞아요. 웃어요. 맞아. 근데 그게 거울 보면서 계속 웃는 버릇을 들이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이게 웃는 상이 되면서 맞아요. 맞아요. 면접에서도 자연스럽게 긴장이 돼도 그렇죠. 이렇게 웃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울을 보라는 말이 아, 좋은 것 그런 같아요. 말인 것 같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면접이라고 해서 얼마나 더럽습니까? 어색해요. 여러분? 네. 얼마나 더러워요. 근데 여러분들 더럽잖아요. 이렇게 이러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면접이라고 해서 맞아.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그러면. 네, 이번에 땡땡 기업 지원자 맞아. 정규환입니다. 아우 너무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 표정이 있는 거죠. 맞아. 그 대기 미소가 평소 있는 표정. 거고. 그러니까 그 평소의 표정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잘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거울이나 보라는 게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네. 그러니까 진짜 들어보면서부터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가식적인 그게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좀 맞아요. 보여주는 거. 어, 그리고 그리고 자신의 당당함. 아 근데 네네. 저는 또 시술에 앞서서 여자분들, 남자분들도 그쵸, 저는 해당이 그쵸.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화장 면접할 때 아. 화장 기술로도 사람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맞아요. 거의 뭐 시술 받은 것처럼. 워낙 잘 아실 테니까 메이크업 저희는 같은 장난 거. 아니죠. 메이크업에 따라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수술 앞서서 시술을 한번 생각해보고 시술 앞서서 한번 화장이나 이런 좋다, 거를 좀 먼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다. 내가 뭐 꺼진 턱이 컴플렉스면 하이라이터를 여기 빡 줘서 실제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서 웃는 것도 연습을 하고 맞아요. 메이크업도 한번 연습을 좋다, 해보고 좋다. 네. 그리고 서 있는 모습, 앉아 있는 모습도 한번 이렇게 네.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OX를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추석 급하게 자소서용 경험 쌓기 아르바이트 OX 들어주세요. 저는 네. 네, OX 갈렸습니다. O가 아니라 가운데. 아, 반이에요? 아, 네. 저는 반반이에요? X. 네, 반반. 네. 그러면은 반반부터 들어볼까요? 반반 부분이. 그러니까 아마 그 송하 선생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부분이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같은 것 같아요. 같은 부분이어서. 아닐걸요? 그래요? 제 마음 다 아세요? 이제 내가 그 관상가이기 때문에 다 알 것 같은데 일단 취업은 여러분 그 단순하게 짧은 기간에 그런 스펙 만들어졌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니까 그 보디빌딩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야지 취업 체력이 좋아야지 되는 네. 거란 말이에요. 취업 체력. 근력이 좋아야 되고 근지구력이 좋아야 되고 그쵸. 심폐지구력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가치관에 대한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또 표현할 수 있는 본인의 스펙적인 부분도 좀 여러 가지 부분 그쵸. 체크를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기업에 관련해 가지고도 직종과 직무에 대해서 어떻게 흐름이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채용 프로세스도 잘 알아야지 취업이라는 거 분명히 알아야 되는 되는 거 겁니다. 너무 많아. 네, 그러니까 3단계 본인 분석, 직종, 기업 분석, 그다음에 프로세스 분석. 네. 그러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있어야지 취업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당장에 3일, 5일 정도의 시간 동안 내가 뭐 어떤 뭐 아르바이트 잠시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 정도의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거 그건 아닐 거야. 근데 내가 그냥 그래도 내가 택배 한번 해봤으니까 상하차 명절 때 한번 진짜 해봤으니까 힘들죠. 힘들었어. 그래도 나는 다른 애들은 그냥 그렇게 놀 텐데 나는 이거 했잖아. 그럼 면접 때 왔을 때 그래도 내 스스로가 만족을 하고 한 개의 스토리가 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본인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했고요. 컨설턴트 입장에서 인사 담당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네 인생인데 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돈도 벌고 그렇지? 맞아.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 입장에서 안전이 X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하신 말씀에 100% 동의해요. 지금 말씀에. 근데 내가 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신통각통하시네. X라면서. X라면서. 말을 바꿀게요. 죄송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송아 쌤이 막 얘기를 하다가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죠. 오락가락.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오락가락하시네요. 그 면접에서도 여러분 면접관이 더 옳은 해안을 제시하면 죄송하다고 말씀 들어보니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확실히 더 매력적인 태도예요. 네, 애티튜드가. 매력적인 답변이 나와서 번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뭔가 네.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네네네. 경험이 네.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펙적으로 이렇게 뭐가 바뀌는 건 그렇죠. 절대 아니에요. 네네. 절대. 그것 때문에 그래서, 붙이는 것도 아닐 거고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더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없고 그냥 제가 재밌는 글 하나 봐가지고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저 그거나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그 취업 3대 카페 있잖아요. 취업 카페 중에 뭐 굉장히 큰 카페에서 제가 발견한 글인데 너무 웃겨가지고 요거는 그냥 뭐 꼭 안 보여도 돼요. 글씨가 안 보여도 되는데 뭐 보이면 좋고 뭐 안 보이면 뭐 상관없는데 그냥 요런 게 있었다 하는 건데 이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8월 25일에 2018년 8월 25일 그러니까 이번 추석을 차기술로 해서 글이 올라왔어요. 네. 백화점 인사 담당자가 글을 쓰셨어요. 네. 근데 백화점 인사 담당자라고 굳이 자기 인사 담당자자 이거지. 그러면서 쓴 글은 백화점 무슨 점 추석 행사 보조 단기 아르바이트 모집이에요. 대모집. 대는 또 한자로 썼어. 어쨌든 그래서 이 인사 담당자라는 그 닉네임에 우리 인사팀에서 올린 글이고 너가 이 알바를 하면 뭔가 약간 네가 봐도 서류에서 뭔가 약간 이득이 있을 것 같지 않니? 라는 뉘앙스를 막 탁탁 풍겨. 그래서 막 사람들을 혹하게 해. 근데 학생들이 좀 똑똑해서 혹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첫 번째 8월 25일까지 꾸준히 글이 올라왔는데 그때까지 시급 8,000원. 근데 학생이 모집되지 않자 2018년 8월 29일에 그 백화점 인사 담당자는 또 글을 올립니다. 백화점 추석 행사 보조 단기 꿀알바라는 게 하나 추가됐고요. 역시나 대모집 친구와 가는 이라는 글도 추가됐어요. 친구랑 같이 와도 돼. Honey with friends. 시급 8,500원. 500원. 시급 8,500원까지 올려줄게. 요렇게 했는데 지금 모집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인사 담당자가 올렸다는 뭔가 이런 혹하게 하는 글. 꿀알바 대모집 친구와 가는 시급 500원 올려줌. 요런 근데 것들. 이런 백화점이 아니더라도 가끔 이렇게 혹하는 경우 좀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여기는 할 말이 조금 있는데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학생들을 그러니까 인턴이나 그다음에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그다음에 이런 아르바이트 활동들이 그 본인이 스펙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맞아요. 되게 이 시장에서 이용을 되게 하려고 많이 해요. 인사 담당자가 올립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원하는 회사에서 내가 영업을 지원했다고 합시다. 네. 근데 영업을 지금 보세요. 아르바이트생도 할 수 있는 일이야. 맞아. 그러니까 그 영업 경험이라는 것이 내가 영업 지원한다고 했을 때 필수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한다. 그러니까 대졸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영업을 지원하게 되면 단순하게 접객 영업을 할 게 아니라 나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럼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할 건데 이 영업 경험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SP를 분석을 한다거나 FGI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대졸자를 채용을 해서 영업 관리를 하는 이유인데 내가 이 경험을 하는 것이 필수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돈 벌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것들을 자소서에 꼭 써가지고 내가 영업 경험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이런 데 너무 속아가지고 이렇게 명절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거는 평소 때, 우리가 추석 때 알바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컨설턴트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진짜 해야 되는 것은 자소서를 지원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여러분 자소서 지원을 많이 하고 인적성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적성을 놓치게 되면은 감각이 떨어지게 돼요.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 10월 달에 오히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명절 때 자소서와 인적성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추석 때 급하게 하는 아르바이트들이 보통 힘든 아르바이트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알바 끝나고 내가 뭐를 해야지, 자소서 써야지, 뭐 인적성 공부해야지 해도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기업에게만 좀 이득이 되는. 그렇죠. 네. 일손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맞아요. 일손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하지만 기업에게 이득이 되지만 결국 나한테 그게 돌아오지 않는. 크게 그 스펙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슬픈 얘기였네요. 파이팅! 그러면은 좀 가볍고 맛있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배고파지네요. 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자취방에서 최저 금액으로
명절 분위기 물씬 낼 수 있는 편의점 간편식 요리 탑5 저희가 오. 준비하셨죠? 하셨죠? 따단. 준비를 이 판넬에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날로그. 네. 제가 실물을 판넬이 직접- 아니에요? 아, 실물로? 말하셔도 돼요. 아니 이분 얼굴 좀 잘생겼다. 비춰주시면 안 돼? 잘생겼다. 아니 복화술 하셨어요. 네. 저리 제일 좋아. 나도 복화술로. 숨어 있어. 판넬 이거 아니야, 주시려고 실물이야. 여기 3시간 숨어 있었다는. 여기 여기서 이렇게. 한마디도 못하고 3시간 숨어 있었단 말이야. 까꿍. 네, 여기 이렇게 네. 성화쌤이 준비를 해 오셨어요. 저희가 우와. 여기도 여기다 보여주세요. 두고 할게요. 이렇게. 자, 성화쌤. 네.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제가 육전과 생선전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보시면 진짜 그럴듯해요. 직접 하신 건가요? 직접 했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어머니 사랑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네, 이거- 육전과 생선전 이렇게 요 부분이 보시면 육전이고요. 네. 요 부분이 지금 생선전인데 이게 지금 그냥 육전 그냥 생선전이 아니고요. 지금 홈쇼핑 방송 아니고요. 여러분. 맛있어요. 저 먹고 있어요, 옆에서.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육전이 지금 보시면 네, 요 육포로 만든 육전입니다. 이게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요 생선전이 요 쥐포로 만든 생선전이에요. 진짜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요게 비주얼로만 보면 딱 그냥 정말 올라가도 돼요. 네, 그렇죠. 육포랑 쥐포랑 막 그냥 자취방에서 친구들이랑 맥주 이렇게 먹다가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뜨거운 물에 잠깐만 불려두시면 돼요. 한 5분, 10분 정도만 불려두셨다가 그냥 집에 달걀 같은 건 있잖아요. 부침가루만 사다가 달걀이랑 부침가루랑 섞어요. 조금 자박하게. 그래가지고 요거 그냥 담가가지고 식용유 둘러가지고 구우면 이렇게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나 진짜 살 뻔했어. 이거 주세요. 입금하세요. 입금하세요, 고객님. 너무 우리은행이고요. 네, 잘하세요. 우리은행이고요.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요거 하나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좋아요. 이게 먹어보세요. 쥐포고 이게 네, 그쵸. 육회? 육포. 육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생선전이다, 육전이다 생각하고 근데 요게 또 보면은 간이 배 있잖아요. 육포랑 그쵸, 쥐포에는. 딱 그래서 또 짭짤하고 달짝지근하고 이런 맛이 양념이 배 있어서 맛이 괜찮더라고요. 어떤 거 먼저 먹을까요? 저희? 뭐 원하시는 거 하나씩 드셔보시면 좋을 저는 것 이 같아요. 쥐포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이 쥐포 같이 뜯어가지고 한 거죠. 먹어볼게요, 제가. 물에 불리면 이게 딱딱해지면 진짜 생선전 같아요. 이게 물에 불리면 그대로 생선전 같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맛있어요. 오, 왜 이렇게 커? 아니, 아니, 근데 괜찮아요. 쥐포가 약간 달짝지근하고 맛있죠? 칼로리 생각하면서 먹어야죠. 맛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육포. 약간 질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드셔보세요 한번.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 이게 물에 불리면 이게 이로 씹혀서 바로 이렇게 맛있어. 진짜 이게 맛있어요. 맛있다니까? 안 믿긴다 진짜 보셨는데? 맛있어요. 한번 맛이 쪄보실래요? 먹어보세요. 진짜로 진짜 맛있어요. 네. 오히려 양념이 고기에 배 있으니까 진짜 그냥 맛있어요. 우리 어떤 집에서 거예요? 하는 것보다 더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져가요, 그거. 그러니까 술안주라든지 맥주 안주로는 이게 더 막 그렇다니까.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맥주 먹고 맥주 싶어. 안주로 딱이죠 진짜. 물에 묻혀가지고? 불려서 그냥 그 계란이랑 부침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저분이 드셔야 된다니까. 되게 표정이 어때요? 맛있어요? 그쵸? 네, 진짜 맛있어. 반응 뭐야? 물에 불리면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그 뜨거운 물에 불리셔야 돼. 이거 진짜 약간 혁명. 아, 진짜 맛있다. 네. 아, 이거 안 해 먹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 꼭 한 번쯤은 해 먹어도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걸 뭐 네. 평소에 해 드시기는 귀찮을 수 있는데 명절인데 집에도 못 내려가고 왜 내 인생이 이럴까 막 네. 이럴 수 있잖아요. 속상할 때. 친구들 그럴 모여가지고. 때는 친구들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참치전, 생선전, 육전 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랑땡. 동그랑땡 이렇게 네. 해서 그냥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학연자한테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명절 때 내려가기 힘들어 하세요. 네네네. 되게 가기 싫어하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같이 모여가지고 레지던스 하나 빌려가지고 레지던스. 자소서 쓰고 끝나고 이제 또 맞아, 맥주 맞아, 한잔 하고 맞아. 나 주름마블도 하고 뭐 소소한 비역공도 하고 행복.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같이 모여서 저희가 조금 여러 만드는 하나 것도 재밌을 것 만들어. 같아요. 되게 재밌게 모여서 만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덕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어른들만 하는 게 덕담이 아니죠. 그렇죠. 네. 취준생이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뭐 기업이나 정부? 정부까지? 할 수 있죠 뭐. 소득주도 성장? 네네네. 가족 등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네. 취준생 입장에서 어른들한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좀 냅둬줬으면 좋겠다. 나 혼자 잘 하겠다. 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사실 기업들도 좀 얄밉긴 해요. 나 추석 때 쉬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저희 지금 방송국 같은 경우도 지금 다 떴거든요. 거의 막 다 떴어요.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추석 때. 사실 좀 얄밉기도 하고. 맞아요. 네. 굳이 그렇게 띄워놓고 니들은 쉬러 가야겠냐. 맞아. 네. 자기들은 쉬러 네. 가면서. 네. 네. 딱 띄워놓고 간단 말이에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들 서류 검토 기간은 아니야 분명. 맞아, 맞아. 네. 띄워놓고 가거든요. 되게 이렇게 학생들을 되게 을로 생각하는 거고 되게 좀 그쵸. 배려를 안 한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기업도 생각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채용 네. 설명회도 보면 지금이 피크란 말이죠. 네. 그래요? 막 개강해가지고 정신없어 죽겠는데 채용 설명회를 막 때려. 네. 그러면 그냥 조금 정신없이 막 이제 학교 다니다가 나도 이제 취업 준비 좀 해볼까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네. 그게 뭐 게으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뼈 때리신 거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채용 설명회는 끝났잖아. 네. 이런 거거든요. 음. 그게 좀 너무한 거죠. 사실 스케줄링을 너무 그 기업 기업 협의에 맞춰서 입장에서. 한 거죠. 네.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는 좀 너무하다 싶고 뭐 자기네들 빨리 그냥 해치운다는 느낌이에요. 요즘에 좀 많이 입장에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그런 NCS, 그다음 블라인드 채용 뭐 이런 네. 것도 좀 많이 바뀌게 되었죠. 되게 좋은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채용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특히 이제 보면은 공공기관들의 필기 시험의 방향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X라는 기업에 되게 가고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준비해왔던 과목이 있는데 올해는 갑자기 사라져 버린 거예요. 네. 아휴, 그거는 사실은 좀 벼락 저는 맞았어. 문제가 되는 거죠. 야. 그러니까 그 기업은 함부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바꾼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행정 업무를 실시할 때 예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몇 년 뒤에 네, 이렇게 할 거니까 준비를 해라고 하는 것처럼 네. 기업에서도 아주 중요한 채용 과목이 바뀐다거나 평소 때 과거에 추진하지 않았던 자격증이 갑자기 등장한다거나 그러니까 보던 거를 안 보게 되는 거는 좀 덜한데 안 보던 걸 갑자기 보게 되면 학생들은 갑자기 또 새로운 걸 준비해야 돼서 되게 멘탈이 깨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좀 예고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고 기간이 정말 조금은. 채용을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하면 어때요? 요즘 채용이 그쵸 약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공채를. 공채를요? 그럼 방학 때 못 쉬잖아. 아닌가? 근데 그런가?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 여름 방학 때 그다음에 겨울 방학 때 하면 좋은데 요게 이제 보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채용이 아니라 승진과 이동이에요. 예, 정기 인사. 그러니까 채용은 200명, 500명 뭐 이런 정도의 규모잖아요. 뭐 삼성 같은 경우 몇천 명 한다고 하지만 또 사업 부서별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다 합치니까 많은 건데 근데 우리 회사 직원들의 승진과 이동은 엄청난 규모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사부가 밤을 새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채용 때문이 아니라 물론 채용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동시키고 승진시키는 게 엄청나게 큰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인데 채용보다는 채용이 뒷전이죠 그러면. 그 약간 뒷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니지만 뒷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조금 부차적인. 네, 더 큰 그치. 일이 이제 네, 승진과 네, 이동 네. 지금 있는 이 많은 네, 네. 사람들인데 그게 1월 달과 7월 달이 대부분이에요 기업이. 딱 겨울방학 시즌이네요. 네, 겨울방학과 네, 여름방학 시즌이 근데 대부분. 부서가 나눠져 있잖아요. 채용팀 네. 그리고 매니지먼트 팀 이게 또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지만 그게 완전히 분리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거죠. 아. 네. 그렇습니다. 그 채용과 이동을 같이 하기는 사실은 무리죠. 오버가 무리데스. 되니까. 아이고 네. 북한말 한다 했는데. 네. 우리 데스. 그리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잘 모르시는 어른분들이
저번에 봤다 는 거 최종 면접 갔다 낸 거 어떻게 됐니? 그러면 떨어졌어요 하면은 약간 지금 너가 여기 있는 거 너무 보면 모르겠어요? 너가 면접을 못 봐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네. 사실 면접이 운이 되게 크잖아요. 아. 면접관들의 합. 명절날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자. 말해 뭐해. 이런 거 하나씩 튕겨요, 여러분. 아니다, 맞다, 말하지 마. 너무 좋아. 말하지 않아도 이거 들면서 오다, 아니다, 누가 얘기하면 너 말하지 반만 마. 맞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너 닥쳐. 약간 이런 식으로. 너 발언권 이렇게. 괜찮네. 이런 거 하나씩 준비해가면 우리 어른들한테 덕담은 이걸로 하는 걸로. 어. 여러분 공동 구매하세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네. 않으면 이렇게 입을 닫겠다. 맞아. 그리고 말하지 마라 하면 이렇게 거기다 갖다. 너 머리 별로야. 너 생각하는 거 별로야. 다음 이야기. 한번 볼게요. 근데 네네. 제가 한번 리스트를 뽑아봤어요.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 난 이거 그래서- 별로. 아 그래요? 그럼 이거 안 사시면 되겠다. 그 사람 답장을 잘 안 한다는 얘기가. 마침표 아닐 것 같은데? 시작을 시도 아닌데? 새벽에서 다음날 아침으로 이어지는 이음표. 도돌이표. 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한 어딘가에는 쓸모있는 아무 말 대잔치 잡소리꾼. 오늘은 또 추석이 지났기 때문에 추석 뒷북 특집을 함께 보셨는데요. 다음 주까지 이 뒷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다음 금요 스페셜까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잡정보센터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영화 속의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만나는 시간,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무리한 야근과 회식은 퇴근 후 업무 연락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이 단축됐으니까요. 집중해서 일하면 회사도 가족도 더 많아진 일자리로 청년들도 일은 줄이고 생활은 높이는 행복 밸런스 일생활 균형. 고용노동부가 함께합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군가를 울릴 수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댓글, 당신은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초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만나보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문화생활이 부족한 취준생들을 위한 특집,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경기도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천 고용센터의 이혜진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혜진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곳은 여주시 가남읍 경층대로에 위치한 자동차용 전자부품 제조업체 주식회사 현대네트워크입니다. 이번에 PCB 부품 조립 및 검사 업무를 담당할 전기 전자부품 조립원 3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 경력은 무관합니다.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주간 근무, 저녁 8시 30분부터 이길 오전 8시 30분까지 근무하는 야간 고정 근무, 주야 교대 근무 등 다양한 형태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급여는 근무 형태와 연장 근무 등에 따라 연봉 3,100만 원 이상 4천만 원 이하로 면접 후 결정합니다. 통근버스, 기숙사, 상여금 등의 복리후생이 제공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4일까지로 이력서를 방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워크넷의 자세한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기 및 전자부품 조립원 3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이천시 호범면 이섭대천로에 위치한 건축자재 제조 및 도매업체 주식회사 진흥인터내셔널입니다. 이번에 건축용 자재로 사용되는 제품에 절곡, 재단, 퍼밍 등의 업무를 담당할 밴딩기 조작원 3명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고졸 이상 대졸 이하로 신입을 모집합니다. 주 5일 근무로 근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은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결정한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10월 10일까지로 이력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한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밴딩기 조작원 3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우정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우정민입니다. 네, 오늘 일자리 소식 알려주시죠.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는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물류 관련 서비스 업체로 입고, 진열, 직품, 포장, 운반 등을 담당할 물류 정리원 1,000명을 구인합니다. 학년 및 경력은 무관하고 주 5일 및 주말을 포함한 스케줄 근무로 주간, 야간 고정 근무이며 인천 전 지역에 통근버스를 운행합니다. 임금은 주간 172만 3,930원, 야간 213만 8,080원입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물류 정리원을 총 1,000명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한 구직건이니까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려주시죠.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세심요양원입니다. 세심요양원은 인천시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 요양보험 장기 요양기관입니다. 요양원에서 현재 영양사 1명을 구인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경력 1년 이상이며 주 5일 근무로 오전 8시 10분부터 오후 5시 10분까지 근무합니다. 임금은 월급 180만 원 수준이고 요양원 식당 관리 및 어르신들의 영양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지원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영양사 1분을 구인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경기와 인천 지역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취준생의 힐링을 책임지고 있는 잡정보센터의 금요 스페셜, 이어서 영화도 감상하고 직업의 세계도 할 수 있는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영화를 통해서 직업의 세계를 더 자세하고 깊숙이 알려주실 분입니다. 시내21의 이주영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그리고 2부의 도우미 신수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이제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좀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고향이 부산이어서 부산. 예, 부산에 잘 다녀왔습니다. 부산이면 또 연휴의 끝판왕으로 가장 먼 곳인데 네. 좀 오고 가는데 힘드신 건 없으셨는지? 저는 이렇게 딸린 식구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틈틈이 그 기차 예약 사이트를 열면 자리가 하나씩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편하게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가서 좀 많이 먹고 예. 편히 쉬고 오셨나요? 오랜만에 제가 남포동을 갔는데 네. 그 남포동의 명물이죠. 씨앗 호떡. 아. 예, 씨앗 호떡 먹고 또 부산 어묵도 먹고 이런 주식을 좀 먹고 왔습니다. 역시 가장 힐링은 먹방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추석 때 영화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기자님 혹시 아무래도 영화 기자님이시다 보니까 네. 어떤 거 보셨나요? 사실은 다 봤다고 얘기하는 게 정답일 텐데 저는 다 보지는 못했고 다 보시면 돼요. 아직 못 본 영화들이 뭐 안시성 같은 영화들 제가 아직 미처 못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좀 연휴 때는 머리를 비우고 완전한 휴식을 취하자는 게 좀 목표여가지고 제일 좋죠. 네, 좀 일과는 거리를 두고 좀 지냈습니다. 네.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은 거리를 둘 수가 없으니까 연휴 기간 내내 영화도 못 보고 네.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서 오늘만큼은 좀 힐링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추천해 주실 영화는 어떤 건가요? 네, 그 지금 현재 개봉 중인 영화고요. 오. 그 실제 그 영화를 본 관람객들의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네.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특히나 한국 관객들에게 굉장히 좀 반가운 영화였는데요. 바로 서치입니다. 미국 내 한인 가족을 주인공으로 한 이야기인데다가 출연진 대부분이 한국계 미국 배우들로 꾸려져서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은 작품인데요. 아버지 데이비스 역으로 출연한 배우가 그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항해사 술루 역을 맡았었던 존 조고요. 네. 그리고 딸 마고 역은 미셸라, 엄마 파멜라 역은 사라손, 삼촌 피터 역은 조셉 리, 이들 배우 모두가 한국계 미국 배우들입니다.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스릴러 영화의 경우 주인공은 대체로 백인 남성인 경우가 많고 아시아인 캐릭터는 특정 캐릭터의 특정 역할에 한정된 경우가 많았는데요. 서치가 성공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헐리우드 영화에서 만들어지는 그 영화에서 아시아계 배우들의 캐릭터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서치의 예고편을 저도 봤었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변에서도 실제로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생각외로 너무나 재밌고 이게 또 반전이 있는 영화죠.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하고 한번 어떤 영화인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8월에 북미에서 개봉을 했는데요. 평단으로부터도 굉장히 호평을 받았고 실제 흥행에도 성공한 작품입니다. 올해 초 열린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했는데 썬댄스 영화제의 관객상이나 작품상을 수상한 작품들은 대부분 재미를 보장하는 영화, 믿고 봐도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 서치는 실종된 딸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스릴러 장르로서는 좀 빈번하게 등장하는 스토리이긴 한데 이 영화의 스타일이 무척 새롭습니다. 영어의 원제가 서칭이에요. 사라진 딸을 찾는다는 뜻도 되지만 사라진 딸을 찾기 위해 검색한다는 뜻도 가진 제목입니다. 네. 그 딸의 실종을 추리하는 모든 과정이 PC와 모바일 그리고 CCTV 화면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사실 실종된 딸을 찾는 영화라고 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잖아요. 리암 니슨 주연의 테이큰인데 몸과 몸이 부딪히는 액션을 통해서 부성을 강조한 테이큰과 서치는 사실상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영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1991년생의 감독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예, 감독의 이력도 굉장히 특이해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1991년생의 인도계 미국인 아니쉬 차간티 감독인데 이 감독이 영화를 찍기 전에는 구글 크리에이티브 랩을 다녔습니다. 랩 출신으로서 2년 동안 구글에서 광고 영상이나 마케팅 영상을 찍었고 이 회사를 나온 이후에 만든 첫 영화가 바로 서치입니다. 네. 91년생이면 저보다 한 살 많은 건데 저는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래로서 정말 멋지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기자님의 설명까지 들으니까 이 영화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영화 서치. 아버지 역인 데이빗은 딸 마고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는 마고가 어릴 적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집에서 과제를 하고 오겠다던 마고가 집에 돌아오질 않습니다. 깊은 잠에 빠진 데이빗은 아침이 되어서야 딸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마고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뒤에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마고의 노트북을 켜는데요. 마고의 페이스북과 이메일에 접속해서 딸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군지 하나씩 파악해가면서 실종의 단서를 찾아갑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데이빗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딸의 모습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마고는 데이빗으로부터 꾸준히 피아노 레슨비를 받았지만 피아노 레슨에 가지 않았고요. 학교에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삼촌 피터와는 수상한 만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의 조사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을 즈음 실종된 날 밤에 마고가 마지막으로 향했던 곳이 밝혀집니다. 이에 데이빗은 딸의 실종이 최악의 결과가 돼서 돌아오지 않기를 기대를 하면서 사건 담당 형사인 로즈마리 빛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딸을 찾아 나서는데요. 서치 저도 정말 보고 싶은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 서치의 줄거리였습니다. 네. 좀 빠져서 보려고 하니까 바로 끊어버리는 밀당의 고수 신선 캐스터였습니다. 자, 이게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칭을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선택한 장면이 어떤 건지 좀 더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처음으로 이 영화의 오프닝 장면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프닝 장면을 통해서 데이빗 가족의 과거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데이빗과 파멜라 부부는 사랑스러운 딸 마고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마고가 학교에 입학한 날, 처음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은 날, 행복한 가족 나들이의 기록까지 차곡차곡 컴퓨터 폴더 안에 저장됩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는 데이빗 가족의 일상은 그러나 엄마 파멜라가 병을 얻으면서 변하기 시작하죠. 재활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파멜라는 결국 가족들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네. 이 첫 번째 장면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어느 평범한 중산층 가정의 홈비디오를 활용한 한 것 같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 오프닝 장면은 데이빗 가족의 과거를 빨리 감기 하듯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이 영화의 스타일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PC의 모니터 화면이 스크린을 가득 채우고요. 마우스 커서의 움직임에 따라서 장면이 바뀝니다. 익숙한 웹사이트의 창이 뜨면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는 모습부터 커서를 이동해서 버튼을 클릭하는 과정들이 펼쳐지는데요. 마치 실제로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한편 데이빗 가족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쭉 흘러가는 이 장면은 그 유명한 픽사 애니메이션이죠. 업의 유명한 오프닝 영상과도 닮았습니다. 행복했던 과거와 다시는 그때로 돌아갈 수 없는 현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마고의 실종이 불러오는 감정적 파고가 배가 됩니다. 네. 이 오프닝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서 더 인상이 깊은 장면인 것 같은데 자, 이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선택하신 장면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면은 딸 마고의 비디오 영상 장면입니다. 데이빗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딸의 친구 관계를 확인하고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뉴캐스트를 통해서 딸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누군가의 PC와 모바일 기기를 훔쳐보기만 해도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날그날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게 섬뜩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데이빗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딸의 감정은 슬픔과 외로움입니다. 아빠 앞에서 늘 밝은 표정을 지었던 16살 마고는 사실 엄마의 죽음 이후에 혼자서 그 슬픔을 다스려 왔습니다. 마고는 가족에겐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과 이야기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모르는 타인과 공유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말이 잘 통하는 피쉬앤칩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인물과 가까워집니다. 학교에서 늘 혼자 점심을 먹던 아웃사이더였지만 인터넷상에선 타인과의 관계 맺기가 이토록 쉽습니다. 완전한 타인에게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게 어쩌면 디지털 시대의 관계 맺기가 아닌가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란 점에서 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젊은 감독답게 영화를 이끌어내는 방식이 좀 기존의 영화와는 색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지금 보신 장면에는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딸 마고의 실종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뉴시 차간티 감독은 영리하게 영화의 곳곳에 이 실종의 단서를 심어놨는데요. 데이빗이 열어보는 인터넷 페이지라든지 인터넷 방송 채팅창 그리고 문자 메시지와 영상 통화의 기록들 곳곳에 그
그 단서들이 흩뿌려져 있습니다. 아빠 데이빗이 된 심정으로 함께 실종 수사에 뛰어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준다는 것도 이 영화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네. 자, 벌써 마지막 영화 속 장면을 살펴볼 텐데 마지막 장면 어떤 건가요? 네, 마지막은 동생 피터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마고는 아빠 몰래 삼촌 피터를 종종 만나왔습니다.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데이빗은 자신의 동생과 딸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터의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터를 추궁합니다. 이에 데이빗은 또 한 번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사실 피터가 들려주는 얘기는 마고의 실종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데이빗이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에 사건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기 너머 형사는 마고의 죽음을 알려옵니다. 네, 결국 마고가 목숨을 잃었군요. 네. 근데 뭔가 기자님이 목숨을 잃은 거를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뭔가 또 다른 반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마지막 장면을 꼽아주신 이유는 어떤 건가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형사의 전화를 받고 오열하는 데이빗의 모습이 이 영화의 엔딩은 아니라는 건데요. 스릴러 영화이기 때문에 영화의 결말을 모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반전을 거듭한 끝에 도달하는 결말이 희망적이라고 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PC와 모바일 화면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CCTV 화면을 활용한 영상도 인상적인데요. CCTV라서 앵글이 고정되어 있고 피사체는 카메라 앞에서 종종 이상한 앵글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앵글의 화면이 오히려 인물의 불안함을 이끌어내고 영화의 서스펜스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웹사이트에 올린 영상이라든지 페이스타임 영상이라든지 CCTV 영상 같은 2차 영상물을 활용한 것도 서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네. 제가 영화 스포일러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혹시나 이게 결말을 말씀하신 줄 알고 약간 표정 관리가 안 될 뻔했는데 다행히 반전은 또 남아 있었습니다. 자, 오늘 신세미 캐스터도 이제 줄거리를 소개한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명장면까지 뽑아주셨는데 오늘 영화 다 본 건 아니지만 소감이 좀 어땠나요? 반전에 반전이라 해서 죽은 건지 안 죽은 건지 헷갈리지만 그래도 이게 요즘에 되게 인기가 많은 영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앵글 같은 것도 되게 특이해가지고 꼭 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금마무리 하시네요. 네, 오늘 영화 직업을 만나다 신의 이주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주연 기자님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금요 스페셜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잡정보센터 금요 스페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마감 임박 취업 골든타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